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지표 충격 때문인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 전망 그리고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뭐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안 그래도 사실은 이 사상 최고치가 계속되는 부담감,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었던 미증시가 좀 변동성이 노출됐습니다. 먼저 이제 물가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 경로가 조금은 바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변해갈까요? 일단 5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죠. 예, 그래서 이제 6월로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5월달에 기대감이 그다음 60% 정도는 있었는데 네. 거꾸로 안 될 것이 60%, 될 확률이 40% 정도로 어제자로 오늘 아침자로 바뀌었습니다. 앞전에도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2.9 정도 CPI하고 코어 3.7보다 0.2% 포인트씩 각각 상승을 했지요. 전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CPI는 PC보다 이번 달 말에 나오는 PC보다는 주거비 비중이 높고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헤드라인이건 코어하고는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원래 스티키하다는 그 추세를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S&P 500도 5천 이상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더 빨리 가고 그다음에 조정이 크게 왔었고 또 일부 종목 아주 과하게 많이 오른 종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암홀딩스라 해가지고 그렇죠. 실적 발표되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올라서 거의 9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그 반작용이 크게 나왔다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빠진다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그거는 또 약간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6월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또 하반기로 미뤄질 것인지는 고민이 많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월달 PC 주거비를 제외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그거 PC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게 설사 부합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갑론을박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시 또 2월달 넘버까지 보는 즉 3월 중순 정도 갔을 때나 6월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다시 한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월달까지 가면은 1분기 실적하고 그렇죠. 결국은 AI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집중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이제 섹터별로 그렇게 보여주고 성장이 개런티가 되거나 이제 자신감이 있는 주식 중심으로 저가 매수력이 먼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장 자체가 올라가는 각도는 가파르지 못하고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흐름이 조금 좀 뚜렷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지만 집중화가 어떤 포모 현상을 이끌지 거기에 따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뒤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소지는 아직은 남아있다.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얘기 먼저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물가 지표가 2월 말에 이번 달 말에 PC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또 3월 20일에 FOMC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시장의 각도가 뭐 약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다면 조금은 이제 그렇죠. 둔화된 그렇죠. 상황에서 이 금리에서도 성장이 나올 만한 종목을 찾아보겠다. 이 미국 시장이 좀 그런 측면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확합니다. 미국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ARM이라고 하는 네네. 뭐 20, 30%씩 막 급등에 거듭하다가 간밤에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뭐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서 보여주듯 상당한 어떤 그 자신감 내지는 이제 초반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저 PBR주에 조금 약간 한 달 정도 소비해 네. 받았다가 어제 하이닉스는 또 뭐 5% 오르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런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조금 네.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뭐 한 주간 단위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목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AI에 대한 것은 암홀딩스 CEO가 언급한 자기네가 이제 슈퍼 컴퓨터 효율적 컴퓨팅 시대에 네. AI에 대한 우리가 성장에 아주
진입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강력한 성장 이런 식으로 코멘트한 게 가장 컸어요. 암의 이런 강력한 성장 그 코멘트하고 얼마 전에 나왔던 오픈 AI 그 CEO가 뭐 7조 달러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반도체 시장이 6천억 달러인데 그 10년치를 다 돌아박을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겠다는 건데 뭐 원래 그렇게 피치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암이 좀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었죠. 심리적으로. 이젠 근데 일단 그런 기대감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IP 관련된 주식이 있고 그거는 잠깐 꿈이에요. 꿈이기 때문에 PSR로 갑니다. PSR로 암이 대충 한 40배 가까이 갔거든요. PSR이 PER이 아니고. 그럼 한국은 아마 15배 정도까지는 사람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또는 20배까지 가는 건 오바다. 그래서 15배, 20배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IP 관련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 제가 느낌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돈을 버는 건 어쨌든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주식들이 흔들리면 뭐 IP건 무슨 뭐고 다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3% 5% 빠지면 그런 주식들이 10%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HBM 관련되는 대장주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소부장제는 이전의 전고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한 7만 한 중반 후반, 하이닉스는 14만 원 정도가 네. 지켜지면서 다시 모색을 할 텐데 이런 주식들은 PER로 3, 40배 정도를 소부장되는 바텀을 지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유지될 것 같고 IP 관련주는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PSR이 어떤 거는 11배가 있고 어떤 건 15배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너무 치솟을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분명히 조정을 받겠죠. 네. 그럴 때는 좀 취사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이 비싸다 안 비싸다 할 때 미국하고 일본의 같은 밸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암 보듯이 암하고 비교할 한국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뭐 장비 업종의 어드밴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있잖아요. 걔네들이 PER이 4, 50배 되거든요. 그럼 한국도 20, 30%는 용인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우리가 4, 50배에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네. 어저께 많이 오른 종목들은 거의 40배 가까이 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화의 비교, 미국하고 비교 이런 걸 적정 할인을 조금 신중하게 보신다면은 고점을 잡지 않고 조정받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 모든 걸 끊어놔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AI주는 하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의 대장주는 현대차거든요. 현대차인데, 이 주식이 추세적으로 빠지면 의미 없는데 그러면 2,500대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엔비디아가 기준이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장보다 언더하지 않느나 흐름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접근하면은 AI 쪽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둥 역할을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지 지수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리긴 하지만 이런 금리 상황에서도 실적 시즌에서 가이던스 내지는 이 어떤 기업에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쪽이 다 AI. 그렇죠. 거꾸로 또 금리가 좀 내려가더라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네. AI이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추세, 시장 강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사실 저 PBR주에 가려져서 그렇지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락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안 했죠. 짱짱하게 움직이다가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네, 약간 네. 가파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소폭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축,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 PBR, 아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와 관련된 아니면 현대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면 뭐 세론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예. 나오기 전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또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 PBR주들이 또 잘 버텨줄 수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네네. 이런 저 PBR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와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되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가져가야죠. 같이 가져가야 되나? 뭐 네. 금리 인하가 6월로 미뤄지는 이 판에 이거를 빼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AI가 좋아도 AI에 50% 몰빵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30-40%를 캡을 세면 나머지는 뭘 하나요? 그럼 나머지 70%를 현금 가져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하나의 옵션이 다양스럽게 이런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 실체가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오른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뭐 100%, 120% 오버된 것은 제외하고 추려도 아직은 좀 볼만한 주식이 있다. 단 그 갭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는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최근에 높여진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룸이 한 자릿수다. 5%다, 10%다. 이러면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아가 먼저 기치를 고 올라갔는데 기아도 목표 주가가 그 전에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맞고 내려오는 거 있듯이 현대차도 기아도 다 기존의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 28만 원, 13만 원 이 정도에 근접하면 갈수록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아직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의 규모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 밸류에이션 말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10% 이상의 룸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장이 지금 2,700, 2,65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0% 이상이 만약에 장이 올라가면 2,90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이상 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중기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포트에서 적정하게 담을 필요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사주 비중이 좀 있어야지 조금 안심이 되겠죠. 혹시라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 비중 가장 또 테크니컬리는 애널리스트의 높아진 목표 주가에 대비했을 때 아직 룸이 한 10% 있는 종목 중심으로 그 전에 한 달 전에 10개 종목 막 실었다 하면은 지금 한 두세 개 종목으로 줄이는 머리 아프지만 그렇게 그 과정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양극단의 이제 쏠림보다는 뭐 성장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저PB와 AI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한 지난 연말에는 이제 AI만 갔었고 좀 조정을 받다가 2월 정도는 이제 저PB만 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저PB와 AI를 같이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CPI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금은 미국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지표들도 좀 있을 거고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월도 좀 저 PBR이라든지 시장이 좋아지면서 버텨줄지 미국과 같이 약간 흐름이 같이 될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주는 아까 PC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수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되나요? 21일이 정확히 언제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거죠. 기대가 많이 높아진 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중요하죠. 항상 가이던스가 적겠으니까 이게 잘 나오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조정 받더라도 AI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러면 2,700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2,700에 도전하는 거는 좀 물러서서 2,600을 확실히 다지면서 다시 힘을 비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고 조금 그것이 여유가 생기면은 같은 날 발표될 수 있는 혹시 인텔 파운드리 데이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지는 삼성전자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 챙겨보시고 그 2,700인지 2,600 다지기인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트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이 두 개라는 게 다행이에요. 한쪽을 쓰면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BM AI 중심 반도체와 기업 밸류업 두 개 축으로 각각 뭐 한 세 개 종목하면 6개 아닙니까? 이런 종목으로 한 70%나 80% 담고 나머지 20-30% 현금을 가지고 2월 21일 날 이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실적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또 AI가 그동안 한 주간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텔 파운드리 데이를 통해서 또 3전의 방향성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PC라는 경제 지표까지 소화해내면 결국은 뭐 5월에선 밀렸지만 6월에 금리 인하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과 밸류를 좀 같이 보면서 가는 밸런스를 갖고 간다면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조금은 버텨내거나 내지는 업사이드 리스크에도 잘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